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도내에서 주목을 받으며 개장한 마산 로봇랜드. 하지만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와 운영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과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마산 로봇랜드의 총체적 부실 내용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함께 책임 공방의 실마리를 찾아보죠. 자, 이번 마산 로봇랜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갑 위원장, 객관적 입장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을 짚어줄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렸던 사업이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 도민의 심정은 참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감사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지난 11일에 경남도에서 이제 사무감사를 했는데 이 사무감사는 이제 국회에 비율하면 이제 국정감사하고 똑같은 거죠. 현장에서 이제 감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뭐 지켜본 분들의 어떤 심정이랄까 이거를 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은 네. 우여곡절이다. 예. 그죠? 우여곡절의 말이 뒤얽혀서 이제 복잡해진 사정을 이제 우여곡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도의 감사에서 나왔던 그 감사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 감독과 운영의 부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난맥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이제 로봇랜드의 이제 운영사는 이게 테마파크 운영 계약서에 서울랜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운영은 서울랜드가 출자한 자회사가 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자회사는 회사가 생긴 지 한 거의 뭐 경험도 없고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채 1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맡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로봇랜드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이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2단계 사업이 스톱이 되고 제동이 걸려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단계 사업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에 이제 민간 자본이 약 3,30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특수 목적 법인이 이 사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대출을 받은 금액의 1차 상환 금액이 50억 원인데 이게 9월 30일까지 1차 상환인데 1차 상환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2단계 사업이 이제 전부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기책 사유, 그러니까 기책 사유는 이제 민법상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죠. 이것은 이제 시공사에서는 도청에 이제 기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도청은 현재 입장은 1차적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해서 예. 안 되면은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를 지켜보는 뭐 도민들은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심정입니다. 예. 예, 참 우여곡절이 많은 행정감사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특히나 경제환경위원장 맡고 계시는 우리 김성각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직접 하고 또 많은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봇랜드 어떤 사태가 많이 불거짐으로 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로봇랜드 현장에 직접 가서 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안의 심각성이 워낙 뭐 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정인 채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인 채택. 네. 로봇랜드 자산관리 이사하고 서울랜드 대표이사를 정인 채택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네. 채택 그 당시에는 뭐 출석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네. 행정감사 하루 전날에 네. 불출석 통보를 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채무 불이행, 네. 즉 디폴트의 문제,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사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은 로봇랜드의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어떤 질의도 했고 대안도 제시를 했고 뭐 또 심지어는 또 질타도 이렇게 네.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산 로봇랜드는 아직 1단계 사업이 진행됐을 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말씀해주신 이미 굵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터져 나왔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으면서 지금 개장한 지가 지금 4개월 정도 됐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10년 동안, 10년 넘게 이제 갈팡질팡했지 않습니까? 뭐 시행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 다음에 경남도의 로봇 행정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 속에서 1차 개장은 했지만은 진입도로가 미확보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로봇랜드의 가장 핵심 기능은 R&D 센터죠. 연구개발센터인데 이게 입주 기업이 반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로봇 체험관은 실제 로봇이 상용화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연식이 오래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구닥다리 로봇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랜드 1단계 사업 테마파크가 조성된 지 40년 만에 특수 목적 법인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제 일어났죠. 나머지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두면서 재단이나 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이나 이런 데서 뒷받침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시행사가 2단계 공사를 하지를 못하면은 마산 로봇랜드의 개장과 어떤 개장은 준공은 불가능하고 반쪽 랜드, 어떤 미완의 랜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9월에 개장을 했지만은 개장하는 과정에도 몇 번 이렇게 연기가 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 비용까지 합친다면은 네. 1조 원이 제가 볼 때는 넘는데 실제 들어가는 금액은 한 7천억 정도인데 네.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 이렇게 중간에 갈팡질팡하고 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이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사항이 좀 드러난 건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아까 사례를 제가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적으로 지대한 게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채무 불이행 어떤 사태에 대해서 기책 사유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네.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랜드 실시 협약상에는 이리 보면 그 서울랜드가 직접 이리 운영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랜드에서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네. 그 서울랜드 자회사를 서울랜드 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실시 협약서대로 서울랜드가 직접 운영을 해라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쨌든 이 1단계, 2단계 그 사업에 있어서 전체 수익률을 봤을 때 네. 이게 우리가 그 실시협약 5조 2항에 보면 연대 의무의 책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대 책임 의무에서 빠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서울랜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네. 서울랜드 서비스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태에 있어서 뭐 서로 간에 주장하는 것은 좀 이견이 지금 많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볼 때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조금 이렇게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원래로 치면은 이게 이제 장기 계약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랜드 서비스하고 내년 6월까지 단기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기 계약을 한 이유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일각에서는
도의회에서 그간 감시하지 않고 뭐 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의원님들이 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지켜봤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더 마산 로봇랜드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는 방송에서 단적으로 누구 잘잘못이나 뭐 그다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저는 로봇랜드의 가장 원초적인 책임은 지난 정부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한국 로봇 정책의 어떤 단초와 그림을 저는 잘못 그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마산의 로봇랜드가 오는 배경에는 당시에 그 분권 차원에서 지역의 혁신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산의 이제 중부 기관에는 혁신 기관이 하나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경남에는 전부 다 서부 쪽에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배치를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중부권의 민심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 로봇랜드를 인천과 경남, 마산에 이렇게 쪼개서 나눠 먹기식으로 배치를 했는 그림을 그때 그렸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서는 환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따기만 하면은 네. 엄청난 지역의 예산과 발전이 함께 올 것이다. 네, 네. 이런 환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마산시청도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덥석 뭐 심하게 말하면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은 경상남도의 로봇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현직 경남 도지사들이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금 로봇 어떤 이 마산람들을 뒤집어 쓴 그런 어떤 기분도 좀 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행정은 누구보다도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적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도청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급 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행정도 그렇지만은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지도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도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도 의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 이게 현장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알고 있다면은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이미 감사를 하기 전에 수시로 재단을 감시 감독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회 예를 들면은 긴급 현안 질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이런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수시로 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성각 의원께서는 일각에서 나오는 로봇랜드 총체적 부실에 대한 도의원의 책임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리고 요즘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요. 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가 맞습니다. 다만 이 로봇랜드 사태에 있어서 과연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10대 전때 의회 속기록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거는 네. 이제 2015년도에 대구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경남도와 이렇게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동의안이 이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의회 속기록을 쭉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요. 네. 걱정도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의 그 속기록에 보면 답변을 보면 뭐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11대 의회 들어서 우리가 그 로봇랜드에 엊그제는 현장에 가서 직접 행정 사무감사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직접 현장 점검도 11대에서는 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사실 11대가 이제 개원한 지가 사실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그래도 네. 의원님들은 나름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2015년도에 실시 협약 시에 이제 책임이 누가 있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그 해지 한급금이라고 있어요. 어느 사업자가 이제 기책 사유로 이 사업이 이제 파기됐을 때 해지 한급금을 물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당초에 울트라 건설하고의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네.
울트라 건설 때는 무상 기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 때는 81.5%의 해집 환급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창원시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 일부 그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우려와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그 홍준표 전 지사 네. 그리고 윤한홍 전 정무부지사 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저는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네. 이게 더 악화가 된다면 그 당시에 최종 결정권자인 그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한 여러 원인들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이 부실의 원인으로는 재단의 능력 부족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재단의 능력 부족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1단계 사업에서 그 대우 컨소시엄하고 같이 들어온 특수목적법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1단계 시공 사업에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업에서 이미 그 민간 사업자들은 일정 부분 충분한 이익을 이미 챙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5조 2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5조 2항에 보면은 책임의 의무, 연대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저렇게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1단계 사업은 끝이 났고 지금 2단계 사업이라든가 1단계, 2단계 전체적인 사업성을 봤을 때 네.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그 공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는 이제 발을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재단이 행정이 관리 감독을 못한 또는 그 실시 협약을 파기하자라는 그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는 네.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민간 기업이다. 저는 민간 사업자들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어떤 그 책임을 네. 다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관리 감독을 못한 재단의 일부 정도의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결정되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책임자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네네. 모두 재단의 잘못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10년 넘는 동안에 이 사업이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첫째는 정치권의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 로봇랜드 사업이 변질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의 이제 위원장 나와 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쓴소리가 좀 비판을 받기가 좀 그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은 네. 방송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도 있고 또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도나 도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거를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좀 먼저 저는 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도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고 여러 부분 고민하셨을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로봇랜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훑어봤는데 실시 협약 그 내용을 보면 협약을 파기하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네. 제2의 사업자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쨌든 이 로봇랜드 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실시한 이유가 그 경남을 로봇랜드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 비즈니스 사업하고 어떤 TP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로봇 센터 이런 걸 종합을 해서 경남이 로봇 산업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